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 국민연금공단이요,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에게 더는 주식을 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공매도 축소를 주장해왔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우리 주식시장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를 비롯해서 대내외 악재가 부각될 때마다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죠. 자,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신규 대여 중단 선언했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까요? 예,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연금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차 시장에서도 가장 큰 손인데, 네. 신규 대여 중단하고 이제 기존 대여도 12월 말까지 회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공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차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차입 쪽에서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네. 주식 공매도가 일정 부분 좀 제한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 대여되는 주식이 전부 다 매도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50% 많아야 50% 이하의 주식이 매도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민연금 주식이 그 대여 중단되면 그 대여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긴 하지만은 그 기대대로 그렇게 주식 공매도가 크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매도라는 용어가 많이 언급이 됐는데 공매도가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한 주를 사서 들고 있다가 그거를 팔면은 영주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전혀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팔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빌려다가 팔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마이너스 1주를 들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오를 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때 그 이득이 되는 그 수익의 구조가 그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그 삼성전자 1주를 어디서 빌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주식시장에서 보통 우리가 KRX에서는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이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대차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고 파는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전세, 월세 또는 뭐 임대차 계약 얼마든지 그렇죠. 빌리고 예. 빌려주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그 주식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그 주식 그 매매 시장이 아니라 대차 시장,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그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쌀 때 상대적으로 상대로 비싼 가격에 빌려서 팔고 떨어지면 싼 가격으로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떨어질 걸 예측하고 그런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굉장히 좀 논쟁적인데요. 그래서 예. 사실 그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고 또 요즘과 같이 굉장히 큰 폭의 그런 어떤 폭락이 있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그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시장에서도 주식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냐 또는 주식 공매도가 아주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첫 번째로 지목되는 게 바로 그 주식 공매도가 되겠는데요. 네. 그게 주식 공매도로 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또 떨어지는 게 마땅해 보이니까 주식을 공매도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의 뭐 그 학계에서 연구 결과는 어느 쪽이 보다 더 주도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주식 공매도가 주가 폭락을 유발한다. 이거는 꼭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학계에서는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우리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주요 주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 주식 대여를 해줘서 공매도 세력에 일조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된다, 공매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저희가 뭐 모아봤는데요. 주식 대여 금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셌습니다. 세죠.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정감사에서 네. 뭐 그런 이사장이 문제제기가 그런 있었던 것이고요. 예, 발언을 하는 것이고 연결고리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물론 그 차입이 안 되면은 주식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식 공매도가 가능하게 했던 그 원인이 그 주식이 대여가 됐기 때문에 주식 공매도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하지만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장기의 주식 보유자고 최장기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물량을 상당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유하는 기간 동안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빌려줘서 얻는 그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한 5년간 그 이자 수입이 한 600억 원 정도고 18년간 한 뭐 1,800억 원, 6천억 원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이걸 만약에 일단은 그 국민연금이 공매도 하라고 하면서 대여해 준 적은 없고 대여 이후에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는 그 차입한 쪽에서 알아서 결정할 그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 수익률 요즘 좀 문제를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도 사실 연 100억 원의 상당히 안정적인 그 수입이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결국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다 돌아갈 몫인 것인데 이 100억 원, 연 100억 원의 수입을 괜히 포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주식을 대여해 줌으로써 수익이 난다. 그렇죠. 우리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듯이 예. 뭐 자동차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도 있고 예. 집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도 있고 주식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보통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주식을 대차를 해주고 받는 이자인데 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차 수수료라고 부르죠. 그 네. 수수료율이 한 0.3 내지 0.5% 많아 0.5%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 이제 물량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득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 정책을 접은 부분이 이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죠.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행보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또 굉장히 또 논쟁적인 그 주제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내년에 이 국민연금에서 이걸 뭐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공매도를 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공매도가 아니라 차입을 해줬을 때 네. 했을 때 배당은 누가 받을 것이고 또 의결권은 누가 행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 빌려서 이득을 받다 하더라도 원래 빌려준 사람에게 그 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듯이 원칙적으로는 사실 주식 빌려간 사람이 다 의결권과 배당권을 다 갖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아직 법제가 그렇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기관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런 의결권을 보다 좀 명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좀 일단은 안 빌려주고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재개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만 네. 우선은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그 대여된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 측면도 좀 우려가 되고 그렇죠. 반대로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빌려주고 나서 빨리 상환해라 하는 요구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차입을 해서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빌리기에 굉장히 좋은 대상이 바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데서는 언제든지 상환 요구가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국민연금이 어떤 공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안정적인 대여를 해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많이 이용들을 했을 텐데 네. 그것이 지금 차단된다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 또 그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안 하면은 누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또 이득을 그쪽에서 또 가져가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 또 뭐 거기에 외국인이 또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 100억 원 정도의 수입을 또 좀 외국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뭐 있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명지대 빈기봉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